안녕하십니까. 2024년 11월 20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라고 하면서 그 초안을 공개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에 동참을 해달라. 민주당 또는 국민의힘 일부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. 대체적으로 보면 뭐 한 7개 항목 그리고 15개의 세부사항, 그래서 무려 115페이지에 이른다고 합니다. 주장은 이런 거죠.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,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. 그러면서 무슨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규탄하는 왜 시리아 방송대곡이라고 있죠. 장지연 주필이 썼죠 아마. 뭐 그 일부를 읊으면서 1905년 바로 오늘 황성신문 장지연 주필이 쓴 글로 120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리아 방송대곡이 울려 퍼지고 있다. 오늘 공개한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우현,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담은 것이다.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아까 7개 항 그리고 15개의 세부사항 이렇게 얘기했죠. 7개 항은 이런 겁니다. 공익실현 의무를 위배했다는 게 첫 번째인데, 이게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에 관여한 의혹 뭐 이런 것 등등을 여기다 넣었습니다. 그 다음에 헌법 준수와 수호 의무를 위배했다 하고 하면서 해병대원 사망사건에 대한 축수수사, 외압, 은폐 시도 등등을 또 여기다 넣었습니다.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 의무, 대의 민주주의, 정당의 자유 뭐 이런 거를 위배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라고 이름 붙여서 그걸 여기로 분류를 해놓았고요. 법치주의 위배 뭐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.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뭐 이런 걸 또 여기다 넣었고, 헌법 전문 등 위배, 이거는 이제 뉴라이트 인사 임명 등을 여기다 넣었습니다. 그 다음에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, 이거는 이태원 참사를 여기에 포함시켰고요. 언론의 자유 침해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죠. 이런 것도 있습니다.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, 이것도 넣었습니다. 이게 이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이 있죠. 거기에다가 일본의 이 세부사항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방치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. 자, 그런데 이제 이런 거 한번, 대통령 탄핵소추안은요, 국회 재적의원 절반 150명이죠. 그 이상이 발의를 해야 됩니다. 12석의 조국혁신당은 불가능하죠.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한테 동참을 요청하는 거예요. 민주당이 결정하면 뭐 발의는 됩니다. 근데 이제 통과가 되려면 3분의 2가 있어야 되거든요. 제적 3분의 2. 그러면 200. 그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, 뭐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만 가지고 안 됩니다. 국민의힘 8석의 동참이 필요하죠. 자, 그러니까 이제 탄핵안 초안, 지금 뭐 국민들한테 윤석열 대통령 탄핵돼야 하느냐라고 물으면 과반 이상이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걸로 여론조사에 나와 있습니다. 뭐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정치적으로 그런 주장을 저는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. 그럼 이제 이걸 그 다음에 탄핵에는 또 요건이 있죠.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 조국혁신당이 하는 거죠. 자, 그런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금 조국혁신당이 쭉 나열한 것 중에서 확인된 게 단 하나라도 있나요? 이른바 뭐 명태균 사태라는 것도 명태균의 허풍이었을 가능성, 저는 그게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거든요.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도 하고 김건희 여사와 문자도 주고받았죠. 근데 그게 허풍이었을 가능성, 왜냐하면 당시 이준석 대표와의 뭐 관계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감안하면 허풍이었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거든요. 어쨌든 검찰에서 현재 수사 중입니다.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
자, 그걸 가지고 이게 무슨 명태균 게이트? 이거는 그냥 조국혁 신당의 일방적인 주장이 있죠. 그리고 민주당 등 그 야권의 일반적인 주장에 불과하지 이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관계, 팩트가 확인된 게 없다. 만약에 이걸 그대로 국회에서 이제 국민의힘 한 의원 8명이 가담을 해서 통과시켰다.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겠죠?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헌법재판소는 뭘로 판단을 합니까? 객관적인 사실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. 이렇게 지금 딱 조국혁 신당 대변인 아니면 민주당 대변인 정도가 쓴 것 같은 이런 어떤 성명서 같은 거 이런 거 한 장 가지고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수 있을까요? 그냥 기각입니다, 이건. 심지어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거부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남용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거부권을 대통령이 왜 행사할 수밖에 없는지 그건 국회에서 입법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 하도 황당한 법안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법안을 제출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제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.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은 그런 거거든요. 이건 국가를 위해서 제의 요구를 하는 게 대통령의 의무다. 그러면 그게 대통령의 직권 남용이냐 의무냐 뭐 이것도 또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. 그건 뭐 우리가 원정오연수 방류 그게 무슨 법률을 위반한 거죠? 무슨 헌법을 위반한 거예요? 생명권? 아니 지금 일본에서 원정오염수 방류한 지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. 자, 그게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증거가 안 나왔습니다. 없습니다.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IAEA 등 국제 기준에 맞으면 문제가 없다. 반대 안 한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IAEA 등 국제 기준에 맞게 지금 방류하고 있습니다. 뭐가 문제죠? 아무런 문재인 정부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?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걸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다. 이게 그래서 대변인 수준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. 딱 대변인 수준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라고 조국 대표가 발표를 한 거다. 그러면 이걸 보면 확인된 불법, 위법 아무것도 없고 우연적 상황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걸 탄핵소추안이라고 우기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느냐. 이거 벌써 한 달 전부터 예고를 했거든요. 그래서 뭐 엄청나게 자기들끼리는 뭐 연구도 하고 해서 윤 대통령이 이걸 위반했다 뭐 이런 걸로 보이는데 그게 고작 그냥 대변인 성명 수준이다 라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 물론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. 이 시점까지를 놓고 보면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종합한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당하지 않겠다. 저는 첫 번째로 느낌이 이 정도 한 달 정도 모았는데 요거야. 그러면 뭐 탄핵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.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탄핵소추안 공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었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한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 여기에 탄핵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? 그런 거죠. 이런 수준의 얘기를 가지고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는 조국 혁신당.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요? 혹시 강성 지지층 몇 명, 그 정도는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여론조사 같은 걸 해봤을 때 여론조사상으로 나오는 탄핵 지지 이 수준도 전혀 그의 절반도 아마 이 내용을 본다면 그 사람들도 이건 탄핵 안 되겠는데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. 그래서 제가 딱 대변인 수준이다. 대변인 성명서 수준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